절규제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문학 독해 제5부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는 기출지문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어라 하고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요. 영상이 대부분이 핸드폰으로 보시는데 6인치도 안 되는 작은 화면으로, 6인치는커녕 4인치 정도 되나요? 그 화면으로 A3 용지에 들어있는 기출 문제를 이렇게 조명해 주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제작을 했다고 도저히 이거는 핸드폰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국리 끝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이해 가면서 하는 것 말고 조그만 문제를 축소해서 갖다 놓고 이거는 이렇게 해라 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따라준다면 상당히 기출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모의고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직접 대학 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수능에서도 비문학 독해 문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하라는 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다가 일단 축소를 해 놓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로 해설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문을 하나 등장을 시켰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다음은 실제 있었던 일이다. 유조차 승무원이 유조차 탱크의 내부를 뜨거운 증기로 청소를 하고 뚜껑을 잠근 채 퇴근을 했다. 다음 날 승무원은 음료수 캔이 찌그러진 것과 같이 유조차 탱크를 발견을 하였다. 이는 이상기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뚜껑이 열려 있었으므로 유조차 청소가 끝났을 때 차 내부의 압력은 대기압과 같았다. 그리고 탱크 안에 뜨거운 증기, 즉 물 분자로 가득 차 있었다. 청소가 끝난 뒤 승무원은 뚜껑을 닫은 채 퇴근을 했는데 그러나 밤사이에 기온이 내려가 이 탱크의 온도가 내려갔죠. 그래서 증기가 식어서 대부분이 물로 변했다. 이는 탱크 안의 기체수와 온도를 낮추게 된다. 그래서 이걸 이상기체 법칙의 식 PV는 nRT에 따라 오른쪽 한과 같이 작아지고 부피는 V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탱크 안에 있는 부피는 탱크 용량은 있는데 압력도 탱크 안에 있는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압력과 같아지려면 용기의 부피가 적어져야 된다. 그러면 탱크가 찌그러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조차의 탱크의 대기압만으로 유조차 탱크는 대기압만으로 찌그러뜨릴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냥 평상 상온에서 유조차 있죠. 탱크로 된 거. 그거 안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로 청소를 하고 뚜껑을 딱 닫고 나와서 뚜껑을 딱 닫았을 때만 해도 그 탱크 안에 기압하고 밖에 기압이 같으니까 그 탱크가 그대로 있었는데 밤새 기온이 떨어지니까 안에 있던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안에 기압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외부 기압이 확 누르니까 유조차 탱크가 찌그러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이제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학에서 뭐 하이탑이고 뭐고 이런 참고서를 보고 이 기체상수 또는 이상기체를 배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기체상수 이상기체 1몰의 상태 방정식은 압력을 P,
부피를 V, 절대 온도를 T라고 할 때 PV는 nRT로 표시되는데 이때의 값 R을 말한다. 이게 기체상수란 얘기죠. R이.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강의를 듣지 않고 지문을 이렇게 그 참고서에 나온 지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하고 고민을 하고 해서 이상계체 상수라는 그 개념을 터득했다. 그런 능력만 있으면은 우리가 그 수능 문제에 과학 지문이 나왔을 때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그 기체에 보면 볼츠만 상수가 어떠니 이런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문과 애들이 배우지 않은 애들은 이게 뭐냐 이러겠지만은 이거 무시하고 그냥 이거 뭐 네모다 세모다 이렇게 아보가드로서는 네모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명사로서만 인식을 하고 넘어간다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평소에 고3들, 현재 고3들은 독서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모든 문제가 비문학 독해에서 어려워하는 게 그동안 해온 그 전력이 있잖아요. 독서를 안 해온 전력. 그러니까 갑자기 풀라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학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그 학원 강사가 쫙 설명을 해주고 이렇지 않아? 그럼 맞아요, 맞아요. 그 문제만 해결될 뿐이지 그 지문에 한해서. 근데 그 지문은 절대로 수능이 안 나죠.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3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별도로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공부할 때 어떤 과학에서 기체상수를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이론을 배울 때 그 참고서에 나온 지문을 읽으면서 아니면 교과서에 나온 지문을 읽으면서 기체상수의 개념을 터득하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6개월 뒤에 수능장으로 들어갔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작년에 2019학년도 수능 기출문제에서 전국적으로 다 제일 어려워했던 31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답률이 높았다는 31번. 똑같이 기체상수 조금 전에 배웠던 그런 지문이에요. 이거. 그렇다면 그렇게 연습을 해온 애들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배우는 자세로 쭉 읽을 거예요. 이렇게 쭉쭉. 그래서 터득을 하고 그래서 지금 보기가 빠졌거든요. 이 지문이 여기다 보기까지 못 넣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기는 잘라내고 제가 설명만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보기를 참고로 할 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보기는 여기 있고 A가 빠졌어요. A가. 그러니까 가상으로 A가 있다고 보고 적절치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읽은 사람이 쭉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이건 이런 뜻이군. 또 뭐 이거는 또 뭐 이런 뜻이겠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뜻이겠군.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걸 찾아내라 이거 아닙니까? 엉뚱한 얘기. 그죠? 그러면은 자, 1번을 쭉 읽어야 되겠죠? 밀도가 균일한 하나의 행성을 구성하는 동심의 구 이거 잘 모르면 여기서 보면 있어요. 구라는 거는 뭐예요? 입체, 그러니까 농구공이나 배구공처럼 둥그런 부피를 가진 거죠. 평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양파들처럼 이렇게 구로 되어 있는데 그 껍질 하나하나 벗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구 껍질이 태양을 당기는 만류 인력은 구 껍질의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반지름이 클수록 커지겠군. 만류 인력은 반지름의 크기가 클수록 커지겠군 하는 내용이 여기 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있으면은 이건 맞다. 자, 2번 태양의 중심에 있는 질량 m이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만류 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그럼 이 같겠다는 얘기가 여기 있나 찾아봐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것도 바르게 봤네.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질량 M인 뭐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거리 중심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만큼 뭐 떨어져 있으면서 질량 M이 이렇게 나왔다면 둘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며 이 내용이 맞나 봐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없으면은 너는 이 부분이 없으니까 이건 틀렸네요. 그리고 여기서 답이 나왔다고 이걸 안 읽으면 안 되죠. 어디서 또 함정을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4번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4번 내용을 쭉 보고 모두 다 더하면 되겠군. 모두 다 더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뭐 이러면서 이건 맞구나. 그래서 5번 그래서 반지름이 뭐 R인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사이에 만류인력과 크기가 같겠군. 두 질점 사이에. 여기서 질점이라는 것은 그 일종의 용어인데요. 이걸 모르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질점이라는 게 여기서도 등장을 해요. 그러면 질점을 잘 모르겠으면은 네모로 표시를 해도 돼요. 그냥 하나의 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뜻을 몰라가지고 머리 아프게 휘청휘청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어휘는 똑같이 네모로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반복되는 또 다른 어휘는 세모로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내용이 싹 들어옵니다. 좀 더 쉽게 들어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번도 문장을 딱딱 끊어서 만류 인력은 여기까지 딱 끊어서 이 내용이 여기 있느냐 있으면은 맞는 얘기고 없으면은 틀리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을 못하는 게 보기를 이걸 참고로 해서 A에 대한 지문이 빠졌잖아요.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지금 A가 없으니까 보기를 지금 가지고 대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쪽에서 확인한다는 거는 이것만뿐만 아니라 A의 지문이 이만한 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걸 확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은 비문학 독해 이게 작년에 제일 어렵다 그랬지만은 올해도 또 납니다. 근데 이렇게는 어렵게는 안 날 거예요. 이걸 교육부에서 평가원에서 포기하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 가서 어떤 전문 서적을 읽고 요약을 해와라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 거를 교수가 등장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절차로 대학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추론 문제가 사실적 추론 문제를 잘 못 푸는 애들은 책을 요약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수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A가 빠져서 제가 이 문제를 지금 푸는 게 아니라 가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수능장에 가면은 전날 벌써 일주일 전부터 긴장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접하는 문제가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어는 전부 다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공이 강한 애들도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긴장을 했을 때 긴장이 안 한 것처럼 거의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긴장이 풀릴 때까지, 가동이 될 때까지. 그래야 시간도 절약이 되고 오답이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여기가 틀려서 답이 아니야. 여기다가 낙서 비슷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없어. 그리고 이게 답일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 부분하고 줄을 쭉 긋고 본문의 어느 부분에 하고 일치가 돼. 그러면 이 부분은 줄을 쭉 꺼서 여기 와서 이렇게 긋고 그래서 일치가 된다 하는 게 이렇게 거의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 긴장
그 했던 그 공간 안에서 덜 긴장하고 일단은 이렇게 연습이 되면 기계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머리가 굳어가지고 경직이 돼가지고 사고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경우가 오더라도 제대로 풀어내려면은 이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읽고 뭐 반지름이 알 질량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이 부분은 여기에 있고 이 부분은 여기에 있고 줄을 쭉 평소에 긋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꺼서 이렇게 긋고 이게 다 일치하니까 예, 이거는 옳은 말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문제 풀으라 그러면 눈으로만 싹 보고 답 이거 맞아. 이거 맞아. 3번 틀리네. 이따위로 해놓으니까 문제풀이 해놓으니까 절대로 안 느는 거예요. 한번 시험지를 보세요. 애들이 시험 치고 온 시험지를 한번 보세요. 이따위로 다 했을 거예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5번 틀렸네. 이게 답이네. 이것만 체크를 해요. 그게 아니라 일단 국어 시험은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시험지를 봤을 때 이 안에 치열한 전투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전투 흔적이. 빨간 걸로 줄 긋고 이거하고 맞다 하는 걸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연습이 안 되면 수능장에 가서 긴장이 됐을 때 맹하게 있다가 대충 보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건 틀린 거야. 여기다가만 거야. 찍. 이거 맞네. 찍. 이런 애들이 3, 4등급 나옵니다. 충분히 1,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애들도 가서 이따위로 풀게 되면은 3, 4등급이 나오니까요. 제발 제가 부탁을 하는데 문제 풀 때는 1번에 어느 부분 적어도 세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면 한 2파트, 3파트로 끊어져 있어요. 그 부분마다 다 여기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근데 이 문제는 추론하는 문제니까 A를 보고 이렇게 꾼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거는 어느 거다. 엉뚱한 생각을 한 놈은 몇 번이다.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평소에 독서를 그러니까 지금 초등이나 중학교 학생 부모가 이 지문을 보고 계신다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죠. 벌써 독서를 하되 그리고 책을 볼 때도 교과 과정의 책을 볼 때도 그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직접 기본서를 보고 끝까지 읽어가면서 터득을 해가지고 내용 파악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학교나 학교 선생이나 이런 거 뭐 인터넷 강사가 설명해 주는 게 과연 내 생각하고 어떤 점이 틀렸느냐, 그대로 딱 겹쳐서 폴립이 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들으라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이거, 골치 아파 생각하기 싫어. 그리고 강의 듣고, 그래. 이거요, 고등학교 1, 2, 3학년 교과 과정을 재수생 기준으로 강의로 다 듣고 하나도 모르는 거 없이 강의로 다 듣고 깨끗하게 끝냈는데 딱 6개월 걸려요. 6개월 걸리고 나서 시험 보면은 강의 듣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점수 나옵니다. 공부가 그렇게 되면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공부예요. 적어도 수능 문제는 지문을 보고 읽는 연습이 돼 있지 않은 애들한테는 쥐약과 같은 존재다. 그런 애들은 대학 오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전국에 계신 학부모 그리고 고3, 고1, 2 수험생 여러분, 비문학 독해를 1부에서부터 5부에 걸쳐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비문학 독해 한다고 해서 그거를 강의로 해결하려고 들면은 제일 곰 같은, 그러니까 욕설이로 이 곰 같은 새끼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몰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곰이라 그러기도 좀 그렇고요. 급하니까 애들이 급한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비문학 독해 문제 풀어주면서 뭐 구조 독해니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다 나오지, 충분히 설명이 돼요. 자, 그래 놓고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결이 된다 칩시다.
다음 새로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렇게 구조적 독해로 풀 수 있는 그런 지문은 오래전에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돼서 강의로 해결하려고 들지 마세요. 가장 무모한 짓입니다. 제가 그게 될 것 같으면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누구 거 들어라 이렇게 권장을 하겠는데요. 2005년도 이후에는 국어 강좌 절대로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국어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장장 5부에 걸쳐서 비문학 독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에 한 10분의 1도 다 못했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뼈대에 있는 건 몇 가지는 해놨으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짓만 안 해도 큰 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서는 이 독서가 얼마나 중요하며 앞으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부하는 방법이 강의를 듣느냐 아니면 과외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책을 보고 내가 직접 터득하느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직접 터득하는 게 최고라는 걸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아이들이 제일 짜증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듣고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 인터넷 강의 듣는 게 얼마나 쉬운데 그걸 내가 읽으라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런데 지금 모든 애들이 인터넷 강의들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좀 짜증이 나더라도 직접 읽어서 할 때 모든 애들은 내 밑으로 갑니다. 그렇게 찬스가 왔어요. 모든 애들이 지금 강의를 듣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책을 꺽적꺽적해서 좀 머리에 좀 쥐가 좀 날지 몰라도 그렇게 한 게 내가 갈 대학이 서울대로 된다면은 그거 안 할 사람 없겠죠. 요즘 인기 있다는 의대로 가는 보증수표가 된다면 당연히 그거 정도 참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전교 같은 학년에 인원이 400명이라면은 제가 있는 이 지역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특별히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전교 후하게 쳐가지고 15등 밖에는 다 도찔이 개찔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은 15등까지는 한 학기 동안에 쫓아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가 좀 힘들어서 그렇죠. 그 상위권 잡고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중학교 때 특목고 가려고 준비했다가 여차여차해서 안 가거나 못 가거나 이래가지고 학교에 남아서 전교 1등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걔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덜 하고 와가지고 걔네들을 넘본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양심이 없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고1 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다면은 고3 때 갔을 때는 걔네들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은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비문학 독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대학 가는 공부하는 방법은 계속 새로운 버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동영상으로 올렸던 거는 한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 눌러 놓으시고 알람 울릴 때마다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